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의 슈퍼차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차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올해 3분기부터 다른 브랜드 전기차에게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표준 방식인 CCS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테슬라가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슈퍼차저를 개방하기로 한 거죠. 미국 충전 표준 방식에 대한 내용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소식은 많이 접하셨을 테고, 저는 이번 시간에 슈퍼차저 개방을 통해 테슬라가 노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테슬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앞서 전기차 업체가 테슬라 슈퍼차저 인프라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레거시 자동차 회사는 내연기관차를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익원은 내연기관차에서 발생하고 있죠. 레거시 자동차 회사가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내연기관차의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전기차의 마켓 쉐어를 넓혀가는 방향일 겁니다. 일단 차량 제조에 대한 노하우는 갖추고 있으니 전기 차량에 대한 다양한 세그먼트에 따라 고객 취향에 맞는 차량을 제조해서 판매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테슬라의 약점은 다양한 제품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겠죠. 따라서 이들은 슈퍼차저를 통해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시장을 현재 내연기관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 자동차 회사가 충전소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충전소를 위한 토지도 필요하고 충전 인프라뿐만 아니라 아직 내연기관차 대비 절대 소수인 전기 차량을 위해서 비용을 투입해야 하죠. 충전 사업자에게 맡기기에도 보급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 비용을 아껴서 오히려 전기 차량에 투자하고 더 다양한 차량을 출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오히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널리 보급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면 자신의 판매량도 증가할 수 있겠다는 의도겠죠. 그럼 테슬라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미국 정부와의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슈퍼차저를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테슬라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테슬라는 이전부터 슈퍼차저 개방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대승적 결정이지만 뭔가 다른 것을, 더 많은 것을 원할 겁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슈퍼차저는 물건을 파는 상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양한 제조사들의 전기차 운전자들이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단순히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슈퍼차저를 이용하기 위해서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등록합니다. 그때부터 이 운전자는 테슬라에게 자신의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현재 전기차를 운전하는 고객이고 자신의 충전 인프라에 수익을 주는 고객입니다. 이런 고객을 추가적인 수익원으로 연결시켜야 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기업의 본질입니다. 이들은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는 장기 희망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충전 비용도 테슬라 차주보다 비쌀 겁니다. 앱을 통해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충전 금액 비교라든지 테슬라 신차에 대한 홍보 영상이라든지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광고로 직접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슈퍼차저를 이용한 이러한 광고들은 타겟 광고를 넘어서 현재 전기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제 차량을 살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광고 단가로는 상당할 수 있는 고객들을 기반으로 테슬라만 할 수 있는 광고일 겁니다. 충전 속도도 테슬라 차량과 다른 차량과의 차등을 둘 겁니다. 테슬라는 차량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슈퍼차저도 그 플랫폼의 일부로 볼 수 있죠. 테슬라 차량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고요. 슈퍼차저 인프라를 이용하는 다른 차량의 경우에는 테슬라 플랫폼과의 최적의 호환성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결국 슈퍼차저라는 테슬라 상점은 고객 경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테슬라 차량에 대한 최적의 마케팅 장소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23년 1분기 재무 자료를 요약한 부분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슈퍼차저에 대한 수익은 서비스 기타 매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분기 18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44% 성장했습니다.
1분기 차량이 전년 대비 18% 성장한 반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사업은 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8% 성장했습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서비스 기타 매출과 에너지 저장 산업을 키우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얼마 뒤 발표될 2분기 실적에서 차량 판매로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차량 가격을 인하해 가면서도요. 하지만 충전소와 에너지 저장 산업 분야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전역에만 12,000개 슈퍼차저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슈퍼차저 회전율을 높여 현재 차량 매출의 10분의 1에 불과한 서비스 기타 매출을 늘리겠다는 거죠. 앞으로 보조금을 통해 더 많은 충전소를 설치할 겁니다. 과거에는 테슬라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념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메가팩을 슈퍼차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춰갈 겁니다. 테슬라의 메가팩은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테슬라 슈퍼차저에 설치한다면 에너지 원가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음과 동시에 테슬라의 에너지 스토리지 판매에도 기여하게 될 겁니다. 슈퍼차저가 메가팩 판매의 가장 큰 고객이 될 거니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충전 네트워크를 개방함으로써 2030년까지 약 3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충전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자체 태양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한다면 테슬라 네트워크는 최대 1조 달러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만약 미래의 전기차가 주요 이동원이 된다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주유소는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될 겁니다. 그때는 규모의 경제가 생기겠죠. 지금의 주유소 시장처럼 소수의 과점업체들이 충전소를 양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필요할 겁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SK, GS, S-오일 등 모든 정유 회사들은 원료를 사와서 정제 과정을 거쳐 주유소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최대한 싸게 가지고 와서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전기차 충전소 업체들 중에 자신이 충전 사업을 하지 않는 업체들은 미래에 사실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많은 차량들이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테슬라에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이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되면 테슬라 고객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만의 차별화된 가치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고객들이 슈퍼차저를 이용한다는 것은 충전소의 부하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테슬라 회사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그려왔던 또 하나의 조각을 맞춰가는 과정일 겁니다. 테슬라 슈퍼차저의 수익 증대로 인해 충전 인프라에 대한 혁신에도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전기 충전 방식이 내연기관의 주유 방식보다 편해야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테슬라는 충전 속도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할 겁니다. 테슬라는 차량에 대한 접근법 자체가 레거시 차량과는 달랐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대중화와 동시에 전기차의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회사로서의 선순환을 바탕으로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전기차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슈퍼차저 대중화는 테슬라가 지금까지 준비한 또 다른 카드를 보여줌과 동시에 전기차 시장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도 이에 반응하는 거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